2026년 세계 경제,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전망이 밝다는 얘기도 있고 또 위험하다는 경고음도 들리고 아주 뒤섞여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들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2026년을 두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엄청난 호황의 파도를 타게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깊은 불황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게 될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2026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중앙은행들이 지금 어떤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요즘 가장 뜨거운 AI가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거고요. 또 어떤 글로벌 리스크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뭘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줄타기인데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요, 말 그대로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뜨거운 불을 잡아야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인 거죠. 특히나 미국 연준하고 우리 한국은행의 행보는 좀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요.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는 이제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 다시 금리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한국은행은 일단은 경기 회복에 조금 더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나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보고는 있지만 일단 금리는 동결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3.75%. 이 숫자가 지금 미국 연준의 상황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걸 사실상 금리 인하의 마지막 지점,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금리를 더 내릴까? 이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2.5%에 묶여 있죠.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꽤 나는데도 동결을 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은행이 성장과 안정 사이에서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국내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2026년 경제의 가장 중심에 있는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뭐니 해도 바로 인공지능, AI일 겁니다. 시장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엄청난 성장 엔진인데 동시에 이런 질문도 생기죠. 이 뜨거운 열기,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장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데이터 센터 짓고 인프라가는 말하자면 AI 1.0 시대였다면 2026년부터는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인프라를 가지고 실제 생산성을 높이고 돈을 버는 AI 2.0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 전환에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AI 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시장의 기대감은요, 벌써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AI 관련 투자가 계속되니까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2026년 전망치는 무려 12.8%에 달합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그냥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진짜로 기업들 돈 벌어다 줄 거다라는 시장에 아주 강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일수록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몇 가지 경고등을 켜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순환자금 조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빅테크 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네 제품 사는 데 쓰이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전력망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설비 투자가 너무 많다는 점, 또 각국 정부가 슬슬 규제에 나서는 움직임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AI 붐이 어쩌면 거품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큰 흐름들이 미국과 우리나라, 이 두 나라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볼까요? 전망을 들어보면 두 나라의 이야기는 꽤 다릅니다. 먼저 미국부터 볼게요. 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2.2%거든요.
이건 시장의 평균적인 예상보다 꽤 높은 아주 탄탄한 수치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AI가 이끄는 투자, 그리고 여전히 굳건한 민간 소비. 이 두 개의 엔진이 미국 경제를 아주 힘차게 끌고 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전망치는 1.9%로 미국보다는 조금 낮죠? 아니,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나라의 경제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네, 이 그래프가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 파란색 막대가 내수, 그러니까 국내 소비나 투자고요. 분홍색 막대가 순수출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는 이 분홍색 막대, 즉 수출에 기대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반도체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전체 경제가 막 흔들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봤는데 2026년이라는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겠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거센 바람, 그러니까 주요 리스크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또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지 아주 극적인 사례 하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질문은 이겁니다. 최근에 귀금속 가격이 1980년 이후로 가장 크게 폭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해부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투기적인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면서 금이랑 은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요.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강력하게 잡을 것 같은 소위 매파적인 인물이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됩니다. 이 소식 하나에 시장의 기대가 180도 확 바뀌어버린 거죠. 달러가 강해지니까 귀금속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빚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강제로 물량을 팔아야 하는 마진콜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폭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정말 단 하나의 변수가 시장의 분위기를 얼마나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국이랑 이란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터지면 당장 국제 유가가 들썩일 수 있고요. 또 미국의 무력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큰 변수죠. 시장 안을 들여다봐도요.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10년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좀 과열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둬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2026년을 꿰뚫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 딱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경제를 움직일 4가지 큰 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과 성장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중앙은행의 결정. 둘째, 생산성 혁명이 될 것이냐, 거품으로 끝날 것이냐, AI의 미래. 셋째, 소비 중심의 미국과 수출 중심의 한국으로 대표되는 경제 구조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 이 4가지 변수를 계속해서 주시한다면 2020년 경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AI가 이끄는 기술 혁신, 또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중앙은행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리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 3가지 거대한 힘 중에서 과연 여러분의 2026년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할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